레디트의 경찰관 여러분, 실제로 범죄 기술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범죄자는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한 남자를 가두었는데 그 사람은 전과에 있어서 특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ATM 절도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고 그는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작업복을 입고 대형 트럭을 몰고 지역 은행에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니저를 불러 ATM을 수리하러 왔다고 했고 매니저는 현금을 가득 실은 트럭에 ATM을 싣는 것을 도와준 뒤 차를 몰고 떠났다. 그는 여자친구가 그에게 화를 내고 그를 신고하자 화를 냈습니다. 두 번째, 루이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남자. 우리는 그를 루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유명한 마약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에게서 대마초를 샀고 더 어려운 것도 샀습니다. 경찰은 그를 수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끌어왔고 학교에서 마약 습격이 일어날 때마다 그는 종종 교장실로 끌려간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떤 마약으로도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교장은 매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뒤집곤 했습니다. 분명히 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의 은닉물을 찾기 위해 그의 체육관 사물함과 일반 사물함의 자물쇠를 자주 끊었지만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은닉물이 누구에게도 할당되지 않은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이로 인해 행정부는 학교의 모든 사물함을 수색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이 안을 볼 수 있도록 복도에 서서 사물함의 잠금을 해제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약을 가진 사람들을 잡았지만 루이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소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약견은 정기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은 그들을 학교로 데려왔고 모든 스포츠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루이스는 학교 전체의 유일한 공급업체는 아니더라도 유일한 공급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행정부 전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대마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붙잡았고 아이들은 단호하게 나는 이것을 루이스에게서 샀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이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루이스의 물건을 뒤집었고 경찰은 그의 차를 수색했으며 그는 모든 것에 동의하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웃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마 15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교감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감의 작은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밀칸이 들어있는 신발을 달라고 해서 머리에 전구가 켜졌다. 휴일 방학 후 첫날, 그는 학교의 DARE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루이스를 교실에서 끌어냅니다. 그들은 그를 사무실로 데려와 테이블 위에 그의 모든 물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교감이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다. 알고 보니 그의 직감이 옳았다. 그의 신발 속에 숨겨진 칸막이가 있었지만 거기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엔 루이스가 이 시점에서 엉뚱하게 웃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소유하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다음 루이스는 3주 동안 반 친구들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명령도 받지 못했다고 대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교감이 하루만 기다렸더라면 아마 그를 잡았을 것이다. 세 번째, 경찰 추격쇼 중 하나에서 이걸 봤어요. 경찰의 대시캠에는 이 차가 한밤중에 도로 전체를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를 따라다녔다가 불을 켜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남자는 차를 세우고 경찰이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차를 끄고 차에서 내려 열쇠를 숲속으로 던지고 새 보드카를 따서 모든 것을 들이켰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이 가려진 실제 범인의 인터뷰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음주운전법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이 실제로 술에 취해 운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보드카를 들이키는 것은 모든 음주 테스트에 즉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차에서 보드카를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 개봉 위반도 없었고 자신의 열쇠가 확실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술 취한 재주에 감탄해야 할지
혐오감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네 번째, 비록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만 저는 차를 훔친 혐의로 한 아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나에게 솔직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걷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자동차 열쇠를 떨어뜨리고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그녀의 잘못이라며 열쇠를 챙겨 그녀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결국 자신이 제지당할 것을 알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빨리 그를 제지할 줄은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훔친 차를 DMV에 가져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둘 다 크게 웃었어요. 그는 내가 그의 계획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한 소방관이 나에게 자신의 천적, 즉 방화벌레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방화범은 사용 중인 건물이 아니라 항상 오래되고 버려진 건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헛간을 불태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의 작업 방식은 휘발유나 등유와 같은 촉진제로 가득 찬 풍선을 가져다가 땅에서 20피트 높이의 끈으로 매달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풍선 아래에서 그는 촛불을 켜고 풍선이 긴 호를 그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네의 호가 촛불이 풍선에 불을 붙일 만큼 충분히 느려지기까지는 20분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풍선이 촉진제를 점화시켜 모든 표면에 고르게 퍼지고 풍선, 끈, 양초는 불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 흔적도 없이 구조물 내부에 동시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그는 어떤 경찰이 우연히 1마일 떨어진 들판에 있는 차를 발견하고 번호판 번호를 적어두려고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 저는 포어트 카워선의 의원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2년 동안 복무하다가 불명예 제대를 당해 집인 펜실바니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유니폼을 이용해 할인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콜로라도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완전 제복을 입고 도착하지만 중위 계급을 달고 비행기에서 내려 정부 교통수단을 이용해 기지에 도착합니다. 신분증도 없는데 장교라서 들여보내줬어요. 그런 다음 서류도 없이 처리 중인 막사에 머물렀어요. 도대체 그는 장교거든요. 그는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PX로 걸어가다가 타이어가 펑크난 여자를 만난다. 그는 그것을 바꾸는 것을 돕고 그녀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고 자신이 집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득하고 한 달 동안 함께 살게 해준다. 그는 집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돌본다. 한 번은 이 남자의 부대에 가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를 도와주려고 보급병을 씹어먹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유일한 이유는 그가 처리 중인 막사에서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 대해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그가 군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NPI였고 그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솔직한 말을 해주었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사무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그가 내 구금에서 옮겨지기를 기다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동받았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중에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는 아주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지만 배짱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한때 산업 규모로 물건을 훔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유명한 시내 의류 매장에서 수백, 때로는 수천 파운드 상당의 상품을 훔쳤습니다. 매일 그는 전국, 당연히 영국의 여러 지점을 방문했고 말을 잘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가의 물건을 가방에 가득 담아서 나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산대가 있는 창고형 장치를 어딘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당 품목에 대한 영수증을 생성하고 다른 지점에 반품하고 현금 환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일을 했고 그의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을 때 약 1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의 좀도둑 선고 지침은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기지를 찾지 못했다. 그는 조사를 받고 보석금을 냈다. 한 번은 그가 경찰서에서 보석금을 냈을 때 경찰은 6명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동원해 그를 추적하고 그가 사용하고 있던 창고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역을 떠난 지 2분 만에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 여러 상점에서 확보한 CCTV 증거에 따르면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영상이 좋지 않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경찰관도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그는 다른 문제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체포되기 전에 법원에서 보낸 전표를 경찰과 경비원에게 넘겼습니다. 나조차도 감동을 받아 그를 기소하고 있었다. 8번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물쇠를 비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비틀는 기술은 데드볼트 스타일 자물쇠를 사용하여 이중 현관문을 고정하는 기업에서 주로 작동합니다. 그는 도구를 사용하여 이 자물쇠를 비틀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체포되기 전에 아마도 25개 사업장에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무단 침입 스타일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보 시스템이 30초 정도 지연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았거나 시스템에서 큰 움직임이 관찰된 경우 마치 매장이 문을 여는 것처럼 작동하여 직원이 알람을 재설정할 시간을 줍니다. 그 30초는 그가 들어가서 계산대에 가서 떠나는데 충분했습니다. 9번째, 이것은 전생에 오래된 것들을 일깨웠습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일부 사업주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무장해제 지연은 중요하다. 즉각적인 경보를 울리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흔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가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빠른 잡기와 몇 분의 시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청각 경보입니다. 경보회사가 경찰서에 전화를 등록하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는데 설치된 사이렌이 울리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찾기 쉽고 연결을 끊거나 빠르게 스프레이 폼을 채울 수 있는 경적을 사용하면 시간을 4배나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훈, 키패드를 문 근처에 두고 무장 해제 지연 시간을 낮게 유지하고 사이렌 소리를 높게 설정하고 모든 것을 눈에 띄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유리문을 사용하는 건물에 있다면 메인 잠금 장치가 단순한 데드볼트 스타일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유리가 얼마나 휘어지는지 놀랄 것입니다. 특히 천장을 낮추는 장소에서는 천장 위에 모션 센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다양한 임차인 유형이 있는 비즈니스 단지와 사무실 건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교훈, 인접한 보안 조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옆집 비영리 단체가 보안을 위해 지출하는 예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벽이 당신을 갈라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장에 머리를 올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10번, 영국의 한 주요 은행의 전화 시스템이 해킹당했고 그 결과 발신자의 계좌에서 수천 달러가 도난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분명히 은행 시스템은 괜찮았지만 사기꾼들은 상당히 영리한 짓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신자만 전화를 끊을 때 전화선을 열어두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계좌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심스러워서 전화를 끊고 은행의 실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은 회선을 열어두고 발신음을 재생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전화를 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사기꾼이 전화에 응답하기 전에 벨소리 샘플을 재생하고 은행인 척하면서 세부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언론에서 몇 번이나 들어봤지만 처음 접했을 때는 근무 중이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11번, 범죄 기술 자체는 없지만 이 이야기가 꽤 인상적이어서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법 집행기관에서 일했는데 금요일 밤에 PCP의 한 남자가 발을 쫓는 동안 주요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이 남자는 결국 9mm와 산탄총에서 여러 발의 총을 쏘고 나서 그를 제압하려는 몇몇 경찰관들의 손에서 꿈틀거리며 경찰차에 올라타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는 시멘트 장벽에 부딪혀 의식을 잃기 전까지 약 10피트 정도만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살아났어요. PCP는 정말 마약입니다. 12번째, 경찰도 범죄자도 아니지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블루마운틴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삼촌이 1년의 무장강도를 저질러 총을 들고 상점으로 달려간 뒤 직원을 벽으로 밀쳤습니다. 금전 등록기에서 돈을 훔치기 전에 손을 벽에 강력 접착하세요. 그는 총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장전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벽에 붙이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번째, 경찰이 나의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칭찬한 범죄자입니다. 나는 13살이었고 부모님이 밤에 출장을 가시는 동안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즐거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스틱 운전을 잘 못해서 차에 탔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 달렸다. 나는 조사를 위해 점점 더 많은 경찰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30분 정도 들판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소리를 들었을 때 이제 성공할지 깨뜨릴지 결정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달렸고 정말 달렸습니다. 나는 도로에 도착하여 누군가의 마당에 울타리를 뛰어넘고 울타리를 몇 개 더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매우 운동 능력이 뛰어납니다. 나는 개를 잃었지만 순양함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거리 모퉁이마다 경찰이 있었지만 약간은 은밀하게 울타리를 뛰어다니고 지하실 창문에 있었고 문자 그대로 집 밖에서 경찰과 함께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물건을 모아 친구의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으나 포위당했습니다. 13살 된 저는 경찰에게 매우 재미있는 추격전을 벌였고 경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추격전을 즐겼다는 사실에 너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가 도망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자몽을 먹고 시원하게 놀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14번, 경찰관은 아니지만 언젠가 본 버비학 파일 에피소드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존 슈네버거 라는 의사가 방문이나 시술 중에 환자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습니다. 키트를 완성한 후 그녀가 그를 비난하자 그는 기꺼이 혈액 샘플을 제공했고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번 검사를 했는데 2번째에는 팔의 특정 부분에서 검사를 하라고 주장했고 오래된 피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환자의 혈액 샘플이 담긴 튜브를 그의 팔에 이식하여 그 혈액을 가지고도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그건 정말 영리한 일이었어. 15번, 가장 똑똑한 범죄 용의자는 자신이 출판사 정보센터에 있다고 말하며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여러 최종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면 이름, 생년월일 및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그는 피해자가 상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에 없는 시간을 물어볼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집에 없을 때 집에 침입하여 모든 귀중품을 훔쳤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의 신원을 도용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많은 신용카드와 급여 담보대출을 개설했습니다. 50번이 넘는 사건 끝에 드디어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는 체포되기 전 3개월 동안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멍청한 범죄 용의자가 늦은 밤 주유소에서 강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계산원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요구했다. 계산원은 플렉시글라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계산원은 돈을 주기를 거부하고 공항 경보기를 울려 문을 잠갔습니다. 용의자는 화가 나서 계산원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플렉시글라스에 맞고 튕겨져 그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총알은 그를 의식을 잃었지만 두개골을 관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총알은 여전히 그의 이마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그는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99년형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금전 등록기에 $60만 들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